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드디어 전기 설비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전선 및 배선기구. 전기 설비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용어적인 문제와 하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서는 또 새로운 공사 용어라든지 뭐 이런 신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거, 뭐 몇 미터냐, 전선의 굵기는 얼마를 써라, 그리고 뭐 관은 몇 미리를 써라, 두께는 얼마짜리를 써라,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계산하는데 힘들지는 않지만, 반면에 이 숫자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잘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포인트를 탁탁탁탁 집어서 드리겠지만,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잘 소화를 또 잘 시키느냐, 또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선이라는 거는 뭐죠? 뭐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 또 전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또 막상 어렵습니다. 전선은 전류를 흘리는 선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선이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선이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전선,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선이 갖춰야 될 것은 첫 번째, 도전율이 클 것, 그쵸? 도전율,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이게 쉽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쵸?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요. 그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해야 되죠. 적당히 자를 때 자를 수 있고, 구부릴 때 구부릴 수 있을 거. 그쵸? 다음에 비중, 무게는 어떨까요? 비중은 작아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공사가 용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부식이 덜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도전율이 커야 된다가 메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많이 쓰이게 됩니까? 경동선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연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경동선의 저항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 알루미늄은 35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전선 보시게 되면 전선의 구비 조건이 있죠. 도전율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작고, 가산이 용이하고,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선과 연선입니다. 단선과 연선. 단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벗겼는데 전선이 한 가닥만 나왔다. 그럼 이걸 우리가 홀로 단자, 단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아니, 피복을 탁 벗겼는데 이 전선이 말이야, 얇은 실선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선이 이 구리의 직경 가지고 단선의 미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06년도부터인데 2006년 전까지는 뭐 1.2mm 전선이다, 1.6, 그 다음에 뭐 2.0, 2.6, 3.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규격이 IAC 규격으로, 국제 규격으로 바뀌면서 FTA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바뀌면서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건 뭐 1.5 스퀘어다, 1.5 스퀘어다, 아니면 2.5 스퀘어다, 뭐 4 스퀘어다, 그 다음에 6 스퀘어다, 10 스퀘어다, 이렇게 스퀘어로 이제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연선은 어떻게 면적으로 나타냅니까? 연선은 여러 가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선을 나타낼 때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소선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연선은요. 만약에 한 가닥의 면적이 뭐 10이다. 근데 소선이 7개 있다 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가닥의 면적이 10이다. 근데 소선이 37개 있다 그러면 37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소선 개수를 하게 되는 방법도 있고,
자, 근데 소선 개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다시 쳐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선이 아주 일정한 규칙성 있게 배열이 됩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은, 자, 연선의 소선 구성이에요. 연선의 소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가장 처음에 중심 소선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의 배수로 그 주변을 계속 덮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6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 그 다음에는 6이 10이 12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는 6, 3, 18, 18가닥 해서, 자, 중심 소선 한 가닥 있고요. 그 다음에 6가닥,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6, 8, 18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하나로 돼 있을 때, 하나로 둘러싸일 때 이걸 우리가 1층이라고 하거든요. 1층일 때는 총 몇 가닥이겠습니까? 소선이. 그냥 딱 선 하나 있고 한 층으로만 둘러싸여 있게 되면 7가닥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만약에 2층으로 돼 있다. 그럼 몇 가닥일까요? 19가닥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다음에 3층으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7가닥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쵸? 24. 4층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61가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소선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느냐. 그럼 만약에 지금 보면 이거 몇 층입니까? 2층 구조죠. 2층 구조이면은 직경은 얼마가 될까요? 직경은. 그거는 소선 직경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5가 중심 소선 하나에다가 양쪽을 더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선의 구성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의 총 개수를 사실 하는 것도 있어요. 소선이 총 몇 가닥입니까? 3n, n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n이 층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이 6, 3, 18에서 플러스 그러면 19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도 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외우지 말고 이 방법 그냥 써가지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7가닥이라는 거 언제? 3층일 때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3, 7 3층일 때는 37가닥이니까 3, 3, 7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212페이지 중간에 있게 됩니다. 다음에 맨 밑에 212페이지 맨 밑에 전선의 고유저항이라는 얘기 있게 되고요.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종류와 용도가 있어요. 자, 전선의 종류와 용도. 이 종류와 용도를 나누게 되는데 전선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전선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전선이 모두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피복을 두껍게 해야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옥 외에 건물 밖에다 놓는 거는 이 비바람에 잘 견디고 기계적 장력에 잘 견딜 수 있게끔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겠죠. 또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잘 보호받아야 되고 부식이 잘 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다양한 고유 특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은 불이선이 있고 그 위를 피복으로 둘러싸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둘러싸게 됐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책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되어 있죠. 5개용, 그쵸? 5개용은 OW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호를 처음에 5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DV 전선이라고 했죠. DV. 이거는 인입용입니다. 인입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주에서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인입용 전선. 다음에 450, 750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이게 집 안에서 쓰는 겁니다. 옥내, 인도어 비닐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쓰는 거. IV 전선. 그 다음에 고무 절연전선은 R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V라든지 그 다음에 RP 이런 것들. 우리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코드 있죠, 코드. 아니, 코드가 뭐지? 전선 중에 코드가 뭐지? 코드라고 하는 거는 혹시 예전에 이것도 요즘에는 잘 없어요. 예전에 다리미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다리미 같은 것에 사용하는 이런 전선들은 전선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여기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편조됐다고 하는데 천으로 이렇게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드.
가효성, 잘 구부러지고 열에 잘 견디게 이제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코드는 전등이나 전기 기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 전선이며, 왜 이렇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냉장고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플러그를 꼽고 플러그를 뺄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거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림이나 아니면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은 꼽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죠. 그렇죠? 사용하는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가효성, 구부러짐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됐죠. 사용자나 400V 이상의 전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케이블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블. 케이블은 옷을 2겹 이상 입으면 우리가 이걸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저런 전선은 옷을 1겹만 입었는데 케이블은 자, 옷을 1겹 입고 또 다른 종류로 또 옷을 입었다. 케이블. 혹은 자, 여기 구리선이 있고 여기 구리선이 있게 되는데 옷을 서로 각자 지들끼리 각자 입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입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케이블은 특수한 용도로 이것도 굉장히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뭐 텔레비전에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광 케이블이라든지 통신용 케이블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OF 케이블이라고 해서 기름이 들어가는 케이블도 있어요. 케이블 종류 굉장히 많죠. 근데 자, 우리는 무엇을 측정해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21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 있죠. 자, 여기 VV 케이블인데 여기다 밑줄 하나 칩니다. 별표까지 하나 해도 있어요. 자, V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뭐라고요? V 케이블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 보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고무 절연 크로로플랜 시스 케이블, RN,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 케이블, 뭐 여러 종류가 이름이 있죠.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케이블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은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선이라든지 청소기 선, 그거 다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4종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냐?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1종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공사를 못하는 게 뭐냐? 뭐 어려운 곳을 얘기해요. 어느 곳이 있다.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1종 캡타이어, 2종 캡타이어, 3종 캡타이어, 4종 캡타이어 하면은 누구예요? 막내. 1종. 얘만 빠지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1종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허용전류라는 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선의 앞에 구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선을 만약에 선정할 때, 내가 전선을 딱 가서 고르는 거예요. 선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고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전선을 선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은 옷을 살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고서 삽니까? 뭐 옷이 어떻게 생겼나, 색깔, 디자인, 그리고 가격, 성능 이런 걸 보겠죠. 메이커, 그렇죠? 전선을 고를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허용전류죠. 그 전선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A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전선 사는 거고, 나는 100A를 버틸 전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두꺼운 전선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A 하는데 두꺼운 전선 사다가 쓰실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사장님한테 혼나죠. 설계를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설계를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0kg을 버텨야 되는 로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5000kg 버티는 그 전선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를 뭔가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전선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허용전류입니다. 허용전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부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면은,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기전이다. 그래서 전선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허용전류죠. 그 전류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선은 이제 안정적인 동작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215페이지에 전선의 접속과 병렬 사용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과 병렬 사용 보겠습니다. 전선의 접속.
전선을 잘 사용하다 보면은 전선을 부득이하게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전선이 짧는다 그러면 하나를 또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만약에 이 전선이 원래 온전한 것이 100kg을 버틴다고 하면요. 100kg을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전선을 접속한 것은 최소 80kg 이상을 버텨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기계적 강도가 몇 퍼센트 이상을 버텨야 되는 걸까요? 기계적 강도가 80% 이상을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이렇게도 나와요. 20% 이상 기계적 강도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랑 또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절연은 동등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선의 피복을 벗기죠. 고무 절연된 부분을 다 벗겨내버리죠. 그리고 접속을 한 다음에는 원래 것 상태와 같거나 그것 이상으로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대충 한두 바퀴 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아야 되는 거죠. 절연 테이프도 아주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검은 테이프 쫙 살짝 당겨서 어떻게 팽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겹쳐서 2분의 1 이상 겹쳐서 이렇게 감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또 뭐냐?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절대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대충 두어 바퀴만 이렇게 꼬고서 논다? 이게 아니라 전선 접속할 때는 서로 여러 바퀴 꽈서 전선과 전선이 맞닿는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죠. 그렇죠? 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플러스 전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전극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가 이 두 개를 탁탁 갖다 댑니다. 그럼 불꽃이 튈까요? 안 튈까요? 불꽃이 튑니다. 왜 튀어요? 이 전선과 이 전선은 만약에 이 면적이 이 정도 면적의 전류가 만약에 한 30A 흐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실제로 닿는 면적은 어떨까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원형과 원형이 닿는 면적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에 접촉되는 부분은 과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양의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두 전선을 접속하게 되려면은 두 전선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두 전선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전선을 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서로 이렇게 서로 꼬으면서 승천하듯이 서로 두 개가 맞닿는 면적이 최대가 돼야 된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납땜을 하든지 아니면 슬리브 어떤 접속 기구를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에서는 전선을 접속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한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첫 번째, 트위스트라고 하는 접속이 있고요. 트위스트 접속. 또 두 번째, 이거는 브리타니아 접속. 두 가지 접속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트위스트 접속은 두 선을 가지고 서로 상호 꼬아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춤 중에서도 트위스트 춤 있죠. 그렇죠? 서로 막 비벼야 돼요. 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은 뭐냐? 브리타니아 접속은 두꺼운 전선일 경우 서로 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상호 포갠 다음에 또 다른 선 하나로, 이걸 우리가 조인트 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트위스트 선으로 이 두 선을 묶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보시게 되면은 215페이지에 트위스트 직선 접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이건 언제 사용하냐? 6 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 일때 사용하고, 브리타니아 접속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는 10 스퀘어 10 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예전으로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 예전 치수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2.6mm고요 이게 3.2mm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KS 규격, 2006년 이전에 KS 규격으로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의 접속에 알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트위스트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트위스트. 몇 미리보다 가는 전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트위스트입니다. 다음에 브리타니아
면밀보다 굵은 거 브리타니아. 어때요? 브리타니아. 굵어 보이잖아요. 그쵸? 굵은 전선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2번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해서 원래 만약에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전선이 두꺼운 전선이 가야 되는데 이 두꺼운 전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A에서 B로 얇은 전선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선의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 전선이나 하면 안 되고 두께도 같아야 되고 크기도 같아야 되고 재질도 같아야 되고 뭐 많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 굵기, 길이 다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에 보시게 되면은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이 50 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50 스퀘어에 밑줄 하나 쳐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계산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한번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6mm 19가닥의 경동연선의 바깥지름은 어떻게 되는가? 1.6mm.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이 19가닥이면은 몇 층입니까? 2층 구조죠. 2층 구조니까 19가닥이면은 2층 구조니까 하나가 1.6이래요. 그럼 1.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지 바깥이 나오겠네요. 1.6 곱하기 5 얼마입니까? 8mm 되죠. 답 라번. 2번 5개용 비닐저른 전선의 약호는 5개용 5W죠. 집 밖에 5W. 답번. 3번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호는 무엇인가? 2V입니다. 2V. 4번 절연 전선 약호가 CNCVW인 케이블의 품명은 무엇인가? W 들어가면 수밀형, 물에 잘 견디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 동심 중선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5번 공칙면 단면적 8스퀘어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 공식 계산할 필요 없이 소선수는 최고 적은 게 몇 가닥이라고 했어요? 7가닥이죠. 7가닥. 답은 라번이죠. 딱. 6번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동선은 각 전선의 굵기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아까 동선 얼마 했었어요? 50. 알루미늄은 70. 7번 알루미늄 80이죠.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215죠. 215. 70. 7번 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쥐꼬리 접속이다. 8번 가요전선관 공사에 다음의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 가요전선관 공사에는요, 우리가 10스퀘어를 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10스퀘어를 그러면 답은입니다. 답은 절연전선 10스퀘어의 연선입니다. 7번은 우리가 이제 박스 안에는 쥐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꼬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출된 곳에 사용하면 안 되고 박스가 있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매입할 때 이럴 때만 사용합니다. 9번 전선 2.6mm 이하의 가는 단선을 직선 접속할 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예전에 나와 있는데 2.6mm 그러니까 6스퀘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나번 트위스트 가는 단선 트위스트죠. 10번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는 뭐예요? 얼마 이하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문제가 얼마 이하 얼마요? 가번 6스퀘어 이하. 11번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어떤 접속을 해야 되는가? 굵은 단선은요. 어떤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을 해야 되겠죠. 가번. 12번 절연전선 상호 간의 접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납땜, 슬리브, 와이어 커넥터 맞는데 라번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것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한다? 몇 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트위스트 접속을 해야죠. 13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조인트선이죠. 조인트선. 14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기계적 강도를 얼마 유지한다고 했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답 몇 번? 가번에 해당되죠. 15번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 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길이는 전선 지름의 약 몇 배로 해야 되는가?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감는 거 있잖아요. 감을 때는 20배 이상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벗겨라. 이렇게 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거죠. 16번 나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선의 세기를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이게 이제 80%랑 헷갈립니다. 잘 빨리 보게 되면은. 17번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캡타일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 바르지 못한 방법은 무엇이냐? 가번의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맞고요. 답번에 알루미늄 전선과 구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한다 맞고요. 답번에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한다 맞죠. 답번에 알루미늄 전선을 5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것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구리 전선을 사용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답번이 잘못됐습니다. 18번 다음 중 전선의 접속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슬리브, 트위스트, 커넥터 이거 다 접속 방법인데 답안에 직접 접속 이거는 방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좀 헷갈리는 거는 전선의 굵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죠. 네, 수고하셨습니다.